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시민대학 변시우 학장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백신을 공급한다고 하지만은 아직은 끝이 영원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구는 계속 돌고 있고 태양도 돌고 있고 이 우주도 계속 무엇인가를 중심 삼고 돌고 있다고 하죠.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무엇인가 열심히 쉬지 않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강의를 보내드리는 것이니 함께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벌써 세 번째 온라인 강의를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는 한 강좌를 세 번에 나누어서 보내드렸고, 두 번째는 두 번에 나누어서 보내드렸는데,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강좌를 그대로 나누지 않고 편집해서 보내드립니다. 조금은 그래서 강의가 깁니다. 오늘 강의는 김태근 교수의 독도에 관한 강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독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음악도 뒤에 넣었는데요. 즐겁게 음악 시간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짧게 강의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겁게 시청해 주시고요.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독도 전문교수 김태경입니다. 요즘도 코로나 때문에 신경 많이 쓰이시죠? 다행히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비대면으로 강연하고 있기에 마스크는 벗고 하지만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독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독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뭡니까? 예, 바로 우리 땅입니다. 그런데 2011년 18일 어제입니다. 일본 외무상 모태기는 일본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또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독도가 우리 땅이 되도록 지킨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 중에 독도를 지킨 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드리면 저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국방대학교에서 국가정책과정을 배우고 와서 국방대학교 교수로 근무를 하면서 국방정책을 다루는 장군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대학교에서 개공교수로 초빙을 받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독도연구소 외교안보센터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는 못하지만 이전에 포스코 등 기업체, 교회, 시청, 도청, 각 구청 등 관공서, 초중고교생, 대학생, 협력 장병 또 시민단체를 위주로 해서 강연을 한 바 있고 대통령 표창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가사 다 아시죠? 이 노래를 한번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이 중에 가사가 몇 개 바뀐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87K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동경 132 북위 37 평균 기온 13도 강수량은 1800 독도는 우리 땅. 오징어, 꼴뚜기, 대구, 홍합, 따개비, 주민등록, 최종덕, 이장, 김선도,
19만 평방미터 40240 독도는 우리 땅. 요건 우편번호입니다. 지정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세종실록 지리지 강원도 울진현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조선 땅 독도는 우리 땅. 러일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스님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한국 땅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 같이 노래에 맞춰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울천북도 울릉읍 울릉읍 독도리 동경 132 북위 37 평교이온 13도 수량은 1800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오징어, 꼴뚜기, 농어공업 파개비, 주민능력 최종덕, 이장 김선도, 19만 평방미터 40240,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지정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세종실록 지리지 강원도 울진현,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조선 땅,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러일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섬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뱃길 따라 뱃길새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한국 땅. 모노초등학교 6학년 6반 애들이 그림 그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순서는 아름다운 우리 섬 독도, 또 우리의 고유 영토이다. 독도를 지킨 33인의 영웅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독도의용 수비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신을 우리들이 이어받아야 하겠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 33인을 아십니까? 독도의용수비대란 원래 울릉도 주민인데 6.25 전쟁 당시에 북한군이 기습 남침을 하니까 우리 육지를 지키기 위해서 소집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6.25 전쟁 때 열심히 싸우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고향인 울릉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일본은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으면 그것을 옆집에 불이 났으면 불을 꺼주러 좀 도와주러 와야 되는데 오히려 독도에 가서 자기들 말뚝을 세워가지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도 하고 또 고기도 그냥 잡아갔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일본의 침탈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1953년 4월 20일부터 1956년 12월 30일까지 무려 3년 8개월 동안을 정말 나라에 전쟁하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돈도 자기들이 내고 그렇게 해서 지켰던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 날 국립경찰의 수비 업무와 전부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이 사람들을 33명의 의용수비대원이라고 하면서 독도의용수비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또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는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에 따라서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희생을 하신 독도의용수비대원과 이제는 연세가 많아서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유족들에 대한 명예성명과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해서 국민들의 애국심 함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재단 법인입니다. 자, 보니까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다음 밑에 보니까 하나, 둘, 셋 해서 총 33명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33명. 그리고 가운데 노란색 표시를 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누군 것 같습니까? 예, 이분이 바로 이들을 지도했던 홍순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우리는 홍순칠 대장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6.25 전쟁 당시에 열심히 싸워가지고 상사까지 진급을 했던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간부죠, 간부. 이 사람이 이 독도를 지키는데 공헌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6.25 전쟁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켰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기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와서 말뚝을 저렇게 박아서 일본 땅이라고 표시를 하고 고기도 잡아가고 그랬습니다. 이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입니다. 홍순칠 대장이 이제 돈들을 내가지고 저렇게 만원 정도 사고 독도를 지켰습니다. 이때 나라에서는 일체 지원이나 보수도 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정말 충만했습니다. 사제를 털어서 오징어 잡이 배도 사고 소총, 기관총, 그리고 그때는 병사구 사령부라고 했는데 그 병사구 사령부 찾아가서 기관총도 받고 야포도 박격포도 받아왔습니다. 1954년도 8월 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자, 우리 아름다운 독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독도에 가면은 울릉도에 가면은 이렇게 울릉읍과 북면, 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북면 북쪽에 가면은 천부사리라는 곳에 석포라는 곳에 독도의용수부대 기념관을 설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면 아시겠지만 독도는 세 군데의 항구가 있습니다. 도동항, 그 다음에 밑에 남쪽에 사동항, 위에 북쪽에 저동항이 있고 한가운데 성인봉 986m 되겠죠. 예. 나중에 울릉도 가면은 꼭 한번 방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육지에서 울릉도를 가기 위해서는 죽변항구나 아니면 포항항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도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죽변에서 울릉도까지는 130km고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87.4km. 또 일본들이 자기들 섬이라고 주장하는 그 오키 섬에서부터 독도까지는 157km, 약 2배가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독도에서 울릉도를 보면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요 옆에 사진이 나와 있죠. 울릉도에서 맑은 날
독도를 보면 독도가 보이고 독도에서도 맑은 날 울릉도를 보면 보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독도에서 옥기섬을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질 않습니다. 맑은 날이라 할지라도. 또 옥기섬에서 독도를 봐도 보이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손 드신 분 말씀해 보세요. 맞습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쌍안경 가지고 맑은 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리가 약 한 127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지 157km이기 때문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늘이 이 독도는 바로 대한민국 땅이야 하는 것을 증명해 준다 볼 수 있겠습니다. 독도는 크게 보면은 제일 큰 섬이 서도입니다. 우리 한반도 육지는 이쪽 왼쪽에 있겠죠. 서쪽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섬을 동도라고 통상 얘기하는데 그 거리는 약 151m가 떨어져 있습니다. 서도 높이는 요 수면에서부터 정상 꼭대기까지 약 168.5m가 되고 동도는 98.6m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동도와 서도 외에도 요 보시면은 작은 섬 같은 돌들이 있죠. 요게 전부 다 합쳐서 한 89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 460만 년 동안 화산이 계속 폭발을 하면서 해저위부터 폭발을 하면서 쌓이고 해서 이게 올라왔던 그런 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개의 큰 섬과 89개의 부속 도서로 되어 있고 이 거리는 서로 151m가 떨어져 있다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예술 작품처럼 또 이렇게 섬들이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면은 한반도 지도처럼 이렇게 보이죠. 참 신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코끼리 바위처럼 아주 큰 코끼리 바위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동물들은 새들이 주로 많은데 한 139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바다제비, 노랑부리, 백로, 물수리, 괭이갈매기, 특히 괭이갈매기가 제일 많습니다. 나중에 동영상 통해서 한번 얼마나 많은가를 보겠습니다. 식물도 많아요. 해국, 왕호장군, 섬잔대, 사철나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독도는 우리에게 어떤 상징이냐? 여러분이 태평양 갔다가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독도가 제일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영토 이상의 큰 가치가 있는 상징적인 것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관문이 되고, 그게 또 군사 안보 요충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가치는 얼마 있느냐? 이 독도 주변으로 한류, 난류가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종이 있고 그 다양한 어종의 또 수량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이 땅 속에 보면은 메탄가스인 하이드레이트라는 것이 엄청 많이 있어요. 우측에 요 불타는 가스 보이죠? 요게 고체화된 천연가스인데 이거를 일본인들이 엄청 많이 탐을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해양 심층수에는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물질들이, 미네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 간에 땅도 물론 노리지만은 이렇게 바다도 노리는 것이 많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사실 일본 섬은 우리보다도 전부 다 합치면 우리보다 한 2배 정도밖에 안 큽니다. 그런데 바다를 이들이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확보했느냐? 중국 땅덩어리만큼 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땅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다, 공중까지도 다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본 그 바다가 중국 땅만큼 넓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잘 아셔야 하겠습니다. 자, 독도는 우리의 고유 영토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교부에서 만드는 동영상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한반도를 침탈할 때 제일 먼저 탈취한 것이 독도였습니다. 일본은 1904년 러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905년 러시아 한국을 정치하기 위해 독도를 주의 없는 섬이라며 불법 편입합니다. 1145년에 발견된 우리 독도는 옛날부터 이런 고문서에 의해서 다 조선 땅, 대한제국 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고종 황제이십니다. 이분이 1900년 10월 25일 날 칙령 41호를 발령해서 우리 땅이라는 것을 확실히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없어요, 한 번도. 일본 정부 최고행정기관인 해전관은 일본 전역의 지적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정밀한 조사 끝에 독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과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패전국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이때 우리는 한반도 자체가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에 해방이 되면서 전부 다시 되찾아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권 회복의 상징입니다. 독도는 동해의 평화로운 우리 섬으로 영원히 괭이 갈매기가 이렇게 참 자유롭게 다니고 있습니다. 멋있죠? 자, 지리적,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512년 이때 누가 독도를 울릉도를 차지했습니까? 바로 신라입니다. 그때는 우상국이라고 했는데 이사부 장군을 시켜가지고 우상국을 복속시켰어요. 그 이후로 쭉 신라의 땅으로서 있다가 1454년 조선시대 때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우산국이라 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 땅이었다는 것이 확실히 역사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때는 일본은 아예 여기 뭐 언급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1693년 안용복 장군이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 자꾸 와서 독도에서 고기도 잡고 그렇게 하니까 직접 찾아갔어요. 왜 우리 땅인데 자꾸 일본 어부들이 와서 고기를 잡으러 오느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전에 나왔지만 태정관이란 일본 장군인데 이 사람이 조사를 시켰어요. 야, 확실히 그 어디 땅이야? 그래서 발표한 것이 야, 일본 땅하고는 전혀 무관한 땅이다. 이렇게 판명을 해줬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696년에 1월 달에 일본에서는 야, 앞으로 다케시마에는 일체 고기 잡으러 가지 마라.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전 어부들에게. 그래서 이제 5월에 안용복이가 이제 다시 한번 또 찾아가서 이제는 다시는 일본 어부들이 고기 잡으러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고 이제 확답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태정관은 1877년에 태정관 지령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 1900년에 고종 황제께서 대한제국 황제가 되면서 칙령 41호를 반포해서 전 세계에 독도는 대한제국 땅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5년 후에 1905년 일본은 시마네현의 그 하나의 도겠지요. 거기서 자기들 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때 이제 러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독도에 그때는 사람이 살지 않았으니까 거기에다가
거대한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러시아 함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무단으로 점령해가지고 안테나를 세우고 자기들 심한해연에다가 편입을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마찰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독도는 이름이 자꾸 바뀌었더랬습니다. 처음에는 우산도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돌섬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석도, 독도 이렇게 해서 오늘날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512년도부터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으로서 이미 신라의 땅이 되었다는 사실이 이게 중요한 거고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에 우산국에서 우산도, 무릉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 자료를 보면은 조선의 해동여지도에 이렇게 참 우측에 우산도, 독도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일본의 실학자 중에 하야시 시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1785년 삼국접양지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 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조선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일본도 있죠. 거기에 보면은 지금 요 우산도, 울릉도, 독도 요 표시를 노란색으로 표시했어요. 다시 말하면 일본은 지금 연두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옥기섬은 연두색으로 표현했지만 이 울릉도, 독도는 조선 땅인 노란색으로 표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국제법적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00년 10월 25일 날 대한제국의 고종황제께서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세계에 공포하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군 내외에다가 울릉도와 독도가 대한제국 땅이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내용은 울릉도를 울도로 계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날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서 독도를 불법 편입하였습니다. 또 이전에 이미 1월 28일 날 일본 내각 강요회의에 독도가 주인 없는 섬이라고 하면서 러일 전쟁 시에 일본군 망루를 설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1905년 11월 17일 날 을사늑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외교권을 뺏어갔고 또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 강제 합병으로 대한제국 주권을 뺏어감으로써 우리는 사실 주권이 빼앗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함으로써 우리는 다시 독도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했던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한다는 연합군 사령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울릉도와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이 독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독도 의용군 이 사람들이 독도 바위에다가 이렇게 한국령이라는 한자로 새겨 넣어가지고 한국 영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서도에는 이장인 김성도 씨 부부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민 숙소가 있고 또 고기를 잡으러 갔던 어부들이 태풍이 온다거나 긴급 대피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동도 승착장입니다. 동도 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또 배가 이렇게
여객선이 배를 이렇게 접안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이렇게 배가 와서 선착장에 딱 대고 사람들은 내려서 이렇게 동도에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하고 있습니다. 자, 독도 영유권과 일본의 억지 주장과 야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는 독도를 반드시 되찾는다는 그런 것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분쟁 지역화로 자꾸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실 이 일본의 수작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에는 일본 대법관 출신들이 이제 옷을 벗고 거기에 가서 많이 앉아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우리는 아직도 우리 대법관이 가 있질 못합니다. 가봐야 우리에게 득이 안 되니까 우리는 그런데 말려들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올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언젠가 무력 행사를 통해서 독도를 탈취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젊은 세대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서 국내 여론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보면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현재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공개적으로 하는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은 2013년 이후에는 일본 정부의 행사로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하고 있으며 차관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방백서 외교청서의 일본 영토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또 전 세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팜플렛으로 10개 언어 이상을 제작을 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또 도쿄 공원에다가 영토 주권 전시관이라고 해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지도서, 대설서, 교과서에 왜곡된 역사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994년 이후에 유엔이 해양법을 발효한 이후에 공개적으로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8일 불과 며칠 전이죠. 일본의 모테기 일본 외무상은 일본 국회에 가서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또 했습니다. 벌써 8년째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가 엄중한 상황에 빠져 있다며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에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외교부 대변인인 최영삼 씨는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처리할 것을 엄중히 요구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독도를 지킨 33인의 독도이용 수비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당기 4287년도니까 서기로 환산을 하니까 1954년 8월 28일 날 33명의 독도이용 수비대원이 독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 기념할 만한 사진입니다. 이 33인의 이름은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이며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도이용 수비대 활동을 살펴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을 맞이하면서 이승만 라인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반도와 그 중간 지점을 전부 이렇게 가운데 잘라서 일본 배는 일체 이 수역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우리가 발포를 하겠다고 공언을 했던 그 라인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실 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면서 일본이 탈취했던 모든 영토를
다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울릉도뿐만이 아니라 독도, 거제도, 제주도 전부 다 다시 대한민국 영토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50년 6월 25일 날 북한군이 기습남침함으로써 한국전쟁이 53년 7월 27일까지 있었는데, 이때 벌써 일본은 옆집에 불이 났는데 불 끄러 도와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독도를 오히려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말뚝박고 회방질을 하면서 고기도 잡아가고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도둑놈 심보죠. 52년 1월 28일 날 한국 평화선을 선포를 하면서 대항주권에 대한 대통령께서 선언을 하셨고, 그 다음에 52년 4월 28일 날 대일 강화 조약을 발효해서 일본 선박은 멀리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적으로 우리 독도를 뺏어가기 위해서 수시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문에 난 사진입니다. 53년도에 난 사진인데, 일본의 억지에 우리 땅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민병대를 조직했다고 한 그런 내용인데, 이게 바로 독도 의용 수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홍순칠 대장이 다행히 집이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특히 할아버지가 울릉도 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 설명을 잘 해가지고 할아버지로부터 참 개인적으로 돈을 좀 이렇게 받아가지고 개인 재산으로서 이런 화기들도 마련했고, 경상북도 경찰국 병사구 사령부 등에 찾아가서 81mm 박격포 받아오고 그 포탄을 200발을 받아왔습니다. 이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일본 순시선에 보면은 대포가 있습니다. 그 박격포하고 대포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놈들이 분명히 우리를 얕잡아 볼 것이라고 해서 이 나무로 이렇게 대포를 만들었어요. 위장 대포죠. 페인트 칠도 녹색으로 하고 해서 실제 쏘기는 박격포를 쏘지만은 연기 나도록 만들어가지고 이 대포가 마치 쏜 것처럼 그렇게 눈속임을 했던 사실입니다. 굉장히 참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일본은 사실 6번에 걸쳐서 침략을 했습니다. 54년 5월 23일부터 54년 5월 29일, 그다음 7월 28일, 8월 23일까지 순시선 한 대 아니면 2대 이렇게 침투를 했고, 그 다음에 54년 10월 2일 날 일본 순시선 2대가 침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실 박격포를 쏘면서 마치 대포를 쏜 것처럼 위장을 해서 또 쫓아냈습니다. 그 다음 54년 10월 21일 이날은 또 2대가 침략을 했는데, 이 박격포를 쐈는데 그 박격포탄 중에 한 발이 그 순시선 한 대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행히 한 번도 침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장면입니다. 마지막 6차 독도 대첩 시에 사격도 많이 했습니다. 이때는 일본도 작심을 하고 그 독도에 상륙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박격포탄이 한 발 맞는 바람에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박격포탄이 맞는 것이 왜 힘들었느냐 하면은 이 병사구 사령부에서 줄 때 가늠자가 있는 박격포를 준 것이 아니고 전쟁에 사용할 수 없는 박격포가 없는 그런 박격포를 줬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 6.25 전쟁 당시에 박격포 사수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 그래도 사격을 해가지고 맞췄던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는 다행히 한 번도 일본 순시선이 침략한 애는 없습니다. 이 한국령이란 글자 정말 선명하게 잘 보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독도 의용수비대가 이걸 팠던 그 흔적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독도라 하면은 요즘은 여행 가기 때문에 아주 잘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물이 없어요, 물이. 그래가지고 소도에 아주 조그만 샘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이 먹으려니까 그 비닐 같은 것을 새벽에 이렇게 바위 위에다가 깔아놓으면 이슬이 맺힙니다. 그 이슬을 마셨어요. 그리고 비가 온다 할 때, 비 오는 날 이렇게 또 비닐 해가지고 드럼통 같은 거 받아가지고 물을 이렇게 저장해놨다가 그걸 실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수는 아예 바닷물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량이 부족해요. 쌀도 울릉도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제 받아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야채나 이런 건 아예 구할 수가 없으니까 바다에 있는 해초류, 그 다음 물고기 이런 걸 잡아서 식량으로 사용을 했고, 또 여기에는 해충이 있었어요. 모기 종류인데 이게 얼마나 침이 긴지 사람이 옷을 입고 있어도 와서 뚫고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당시에 독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생존 자체가 어려운 여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3년 8개월을 지켜준 겁니다. 나라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요즘 독도 가보면은 계단이나 이런 거 있는 거 봤죠? 지금은 아주 편하게 이렇게, 물론 보수를 또 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다 정과 이런 망치 가지고 그걸 깨가지고 계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막사를 지었는데, 그 막사도 사실 그 울릉도의 그 홍순칠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산에서 나무를 벌목해 가지고 와서 막사를 건립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4년 8월 10일 날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 대통령하고 얘기를 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하와이에 오셨을 때 독도에 등대를 세운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독도에 등대 불을 밝힌 것이 바로 54년 8월 10일. 이날을 기해서 독도는 전 세계에다가 얘기한 겁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땅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알린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독도 의용수비대 막사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찰 막사가 이 동도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안테나도 있고, 국기계양대도 있고, 등대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살만합니다, 가보면은. 근데 그때 당시에 독도 의용수비대가 있을 당시에는 아주 여건이 어려웠던 그런 지역입니다. 다행히 독도 의용수비대가 이런 영토를 처음에 지켰기 때문에 독도의 영토 주권을 단절없이 지금까지 수호를 해올 수 있었고,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오늘날 경찰의 독도 경비대 설치에 토대를 마련했고, 또 어민들이 독도에 가서 고기를 아주 잘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했고, 평화로운 활동을 보장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독도 의용수비대가 6.25 전쟁 당시에 그냥 자기들만 생각하고 독도를 지키지 않았다면, 독도를 가서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본 땅이 됐을 겁니다, 지금처럼.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정말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혹시 생활하시다가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독도 영수비대 정신을 개성해야 됩니다. 현대적 의병 정신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전쟁이 930여에 있었습니다. 물론 정부가 그때 조정이 열심히 싸우긴 했습니다. 그러나 군사도 적고 장비도 열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각지에서 다 의병이 일어나서 싸우고 이기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 사랑하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6.25 전쟁 당시에 정말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왜 독도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울릉도 청년들이 지키지 않으면 지킬 사람이 없다. 정부는 지금 북한군하고 전쟁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누가 지키겠습니까? 이런 나라 사랑 정신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시마네연에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편지를 썼대요. 독도 역사 왜곡하는 교육은 이제 그만하라. 그래가지고 전남 한평중학교 역사 동아리 3명이 그 시마네연에 있는 학교마다 다 편지를 보냈대요. 이게 아주 신문에 났습니다. 2017년 6월 12일 날 중앙일보에 났던 사진입니다. 이런 활동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독도 영수비대가 남긴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우리 땅 독도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래강사 이도경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저번 시간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아주 끈끈한 노래 제가 갖고 가져왔습니다. 최고의 인생 잘 배우시고 계십니까? 그들과 노래 극복하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배우신 노래는 박우철 씨 아시죠? 윤모 부르신 가수 박우철 씨. 세월에 던진 사랑. 이 노래가 최신곡입니다. 최신곡. 리듬은 트롯 리듬입니다. 앞에 두 곡은 디스코, 지금은 트롯 리듬입니다. 세월에 던진 사랑 한번 가겠습니다. 가슴에다 묻지 말아요. 어차피 잊을 거라면 그냥 세월에 던져버려요. 날 두고 가버린 사람, 모래 위에 발자국처럼 언젠가는 지워지겠죠. 사랑은 파도가, 추억은 바람, 하나씩 지울 거니까 가슴에는 묻지 말아요. 여기까지 쓰입니다. 이슬은 가슴에다 묻지 말아요. 어차피 잊을 거라면 그냥 세월에 던져버려요. 날 두고 돌아선 사람, 모래 위에 발자국처럼 언젠가는 지워지겠죠. 사랑은 파도가, 추억은 바람이 하나씩 지울 거니까 가슴에는 묻지 말아요. 세월에다 던져버려요. 자, 이런 가사 말입니다. 노래입니다. 자, 전주를 넣어서 소주식구 짧게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묻지 말아요.
묻지 말아요. 가슴에다 묻지 말아요. 그리고 올라가야 됩니다. 어차피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어차피 있을 거라요. 여기서 가슴에다 묻지 말아요. 어차피 있을 거라요. 까지 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냥 세월을 던져버려요. 그냥 세월을 던져버려요. 맞습니다. 그 다음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놔두고 가버린 사람. 자, 날짜와 가버린 자 한번 받습니다. 놔두고 가버린 사람. 놔두고 가버린 사람. 네, 맞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모래 위에 한자분처럼. 자, 이래서 서서히 이제 고음으로 올라갑니다. 모래 위에 팔자처럼. 모래 위에 팔자처럼. 자, 모래 위에 한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모래 위에 팔자처럼. 그리고 몸을 나갑니다. 언젠가는 지워지겠죠.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언젠가는 지워지겠죠. 언젠가는 지워지겠죠. 이 절대가 6번인데요. 그리고 두 박씨로 자, 음짝기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지워지겠죠. 오늘 대답 쓰세요. 사랑은 파도가 이글에서 큰 음짝기가 어려울 때가 살짝 사랑. 언젠가는 지워지겠죠. 사랑 파도가 추억은 바람이. 자, 추억은 바람이. 이 이자는 두 개로 내려있는 음정입니다. 이자가 추억은 바람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사랑은 파도가. 하나씩 지울 거니까 갑니다. 하나씩 지울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씩 지울 거니까. 자, 하나씩 지울 거니까. 이게 마무리입니다. 가슴에는 묻지 말아요.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가슴에는 마무리했습니다. 둘, 셋, 넷. 가슴에는 묻지 말아요.
듣고 부르시다 보면은 얼마든지 배우실 수 있는 노래입니다. 자, 우리 지난 전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셨죠? 노래 배우신다고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은 제가 폴카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박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곡은 네모까지 살아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목숨 지는 날이 당신과 난 마지막 사랑해 사랑한다 당신만을 위해서 이 세상 바로로 후회 없다 맹세한 일 괴로움 참고 당신 행복을 남깁니다 내 목표